자, 오늘은 문학작품 중에서 상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었고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었죠. 자, 이럴 때 보통 카네이션을 어른들 가슴에다가 많이 달아드리는데 이 카네이션이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달아드려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보통 표현하기 위해서 달아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감사라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대상을, 자, 추상적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카네이션 같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은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로 드러내게 하는 것, 요런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 더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배우는 건 두 가지예요. 자,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냥 사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굳어진 거, 그걸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카네이션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관습적 상징이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꼭 카네이션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게 관습적 상징이고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한 거는 이 문학적 상징이에요. 자, 문학 작품에 쓰이는 상징을 문학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어떤 시의 구절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 올려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늘을 보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이 하늘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되죠. 자, 근데 우리 그냥 하늘 밑에서 막 뛰어놀 때 부끄러워요? 아니죠. 그냥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이 시 안에서 문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일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문학 작품 안에서 혼자 쓴 거를 문학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비유랑 상징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소단원 1에서 비유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리고 오늘 방금은 앞에서 상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우리 요 관념을 알아야 돼요. 원관념이라는 게 있었고요.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원관념은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 그리고 보조관념은 이 원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대상. 보조해주는 대상, 그거를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비유를 배울 때 나왔던 시의 한 구절인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문장을 봤을 때 자기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한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시의 구절이었어요. 자, 그럼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게 마음의 상태예요? 호수의 상태예요?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원관념은 마음이죠. 자, 근데 이 원관념, 마음이 잔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온 대상이 호수였어요. 그러면 보조관념이 호수가 돼요. 자, 비유는 이런 식이에요.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랑 둘 다 드러나요. 시 어떤 구절 안에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이렇게 둘 다 나타나는 게 비유고요.
자, 카네이션. 우리 5월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드리죠. 근데 카네이션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 글씨나 어떤 생각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원관념, 원래 나타내려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요. 원관념이 직접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근데 카네이션이라는 보조관념, 이 감사하는 마음, 원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보조관념은 실제로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상이 보조관념 하나만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원관념은 직접 보이지 않는 거. 보조관념만 드러나는 것이 상징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랑 상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 시란 무엇인가, 상징, 요런 학습지가 아마 나갈 거예요. 자, 오늘 앞에서 봤던 그 영상을 참고를 하면은 이 학습지에 요런 빈칸들을 되게 쉽게 채울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학습지를 푸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시를 통해서 상징이 어떤 식으로 시에 쓰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